치명적인 생물화학 무기의 위협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이 엄청난 양의 생물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저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생물화학 무기 아닙니까? 네. 네, 왜 이렇게 위험한 생물화학 무기가 배송이 된 겁니까? 네, 미국 유타주에 있는 그 군사연구소에서 이 탄저균의 원료를 각각의 주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위협인식 연구소들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과정에서 규정상 이렇게 배송을 할 때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낼 수가 없는데 예. 그것이 담당자의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담당자의 실수로 이렇게 그 오산기지에 있는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라는 곳으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내버린 것이죠. 예. 일단은 주한미군 연구소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뭐 어떤 실험을 했고 왜 이런 실험을 여기서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리포트에도 말을 했지만 북한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생화학무기 강국입니다. 예. 따라서 그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한미연합군으로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치명적인 어떤 그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전력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적인 어떤 특성, 기후 이런 것과 제대로 맞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원래 이를테면 이제 탄저균이 발견이 되었으면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미국 본토에 있는 연구소로 보내서 그것이 탄저균이다 뭐 이런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아무리 시료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주한미군의 이 연구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즉시 한 6시간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생겼다. 이런 것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실험을 진행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효율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네, 한국적인 특성이나 기후, 적응성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도요, 이 북한의 생물화학 무기 연구가 50년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좀 충격이었는데요. 이 수많은 종류의 생물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의 현재 그 생물화학 전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에서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 예. 2등이 미국이고요. 3등이 북한입니다. 네. 이제 원래 4등은 우리 또 한국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4등이었는데 우리는 1987년도에 생화학 무기 확산 금지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는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하지 않고 지금껏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저 한 2,500톤에서 최대 한 5,000톤 정도의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를테면 탄저균 100kg이면 아까 또 보도에 나왔지만 최대 한 3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게 100kg에 300만 명 최대 살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한 최대 50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양인데 물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 때 이 생물화학 무기가 어떤 식으로 사용됩니까? 2013년 8월 달에 그 시리아 정부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박격포탄에다가 살인가스를 넣어가지고 박격포탄 5발을 발사를 했어요. 예. 그 살인가스 5발로 인해서 박격포탄 5발로 인해서 1,300여 명이 죽었다고 나왔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시리아를 공격할까 하다가 러시아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시리아와 협상을 해서 이제 화학무기 폐기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포탄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격포탄은 뭐 기로에 한 10km밖에 안 날아가지만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50km, 60km 날아가는 포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포탄, 이를테면 우리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그 155mm 포탄 하나에 탄두 중량이 5kg 정도 됩니다. 아하. 이를테면 화약이 5kg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 5kg의 화약 대신 살인가스 또는 탄저균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예. 네. 탄저균이 아시다시피 밀가루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백색 밀가루가 포탄이 터지면서 하늘 위에서 흩뿌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정규전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테러의 상황은 지난번에 우리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정찰하고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인기 한 6kg 정도의 카메라 이런 것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6kg 카메라 대신 탄저균, 살인가스 이런 거 한 6kg 실어서 청와대 상공 또는 그 경복궁 상공에서 뿌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들을수록 정말 끔찍한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위험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생물화학 전쟁에 대비한 현재 우리 군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초보적입니다. 우리 군이 즉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한 데 대해서는 뭐 십수조 원 또는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킬체인이다, MD다 이렇게 해서 핵무기를 막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시리아가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지 않은 이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북한으로서는 한번 오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시리아처럼 공격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이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는 핵만큼의 치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초보적인 그런 전력이고, 이렇다면 미군은 28,000명밖에 없지만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국군 의무사령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화학무기에 대한 대응 연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지금이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군과 우리 군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으로 꼽히는 이 생화학전에 대한 연구, 대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탄저균 배달 과정이 단순히 실수이고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